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입니다. 이번엔 소아고등학교 24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바로 오늘이 소아고등학교 수학시험을 치른 날입니다. 수학시험을 치른 날 그 당일날 기출분석을 한다는 거는 좀 이례적이죠. 다른 학교들 시험 스케줄이 남았음을 비교한다면 그만큼 소아고등학교 기출문제가 관심이 많았던 학교였고요. 그 관심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은 언제나처럼 객관식과 서술형 배점이 정해졌고요. 이거는 소아고등학교에서 거의 매년 변함없는 문항수와 서술형 객관식 배점 현황이고요. 작년 시험지와 이번 시험지를 비교했을 때 사실 많이 유사합니다. 작년에도 난이도와 이번의 난이도가 거의 똑같다고 보실 수 있죠. 작년에도 소아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번 시험이 어려워서 사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보이고요. 단원별로 일단 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보시게 되면 단원별로 천천히 상 레벨이 한 문제씩 골고루 출제가 되었죠. 자, 이번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수학 원 과정이죠. 수학 원 과정이죠. 고등학생 아이들이 3년 동안 보는 총 12번의 시험. 그죠? 12번 시험. 그 중에 3학년 2학기를 뺀다고 치면 10번의 시험. 그죠? 10번의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10번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수학 1이라는 과정이 수학 2보다 더 어렵고요. 그리고 수학 1에서 가장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삼각함수와 수열 단원이 기말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고사와 비교해서 점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점수가 오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기말고사는 난이도가 높았는데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계획하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가 높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조금 더 차분하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일단 이번 객관식 15번 문제를 좀 볼까요? 객관식 15번 문제가 21년 사관학교 29번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문제가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문제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시험이 사관학교 기출문제랑 똑같다. 사관학교 그것도 29번 문제랑 똑같다. 요즘에 아무리 사관학교 시험이 예전에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9번이죠. 사관학교 29번이 학교 시험 15번이 나왔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수능 특강이라든가 모의고사 문제에 변형된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분하게 규칙을 발견하고 다만 또 학교 시험이라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있죠. 학교 시험이니까 항상 모든 것에 대한 시간 압박은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거를 자신 있게 풀었다라는 친구가 생각보다 적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사관학교 기출문제까지도 풀어봐야 될 상황이 된 거죠.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바로 다음 문제죠. 16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번, 16번, 17번, 18번까지 문제가 다 이어집니다. 연속적으로 4문제가 어렵게 나왔죠. 객관식이 18번까지 있었는데 객관식 18번 중에서 뒤에 있는 무려 4문제에서 핵폭탄급의 문제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아시겠죠. 16번은 수능 특강의 레벨 3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있죠. 수능 특강 레벨 3는 사실 문제가 꽤 어렵습니다. 거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소아고등학교는 이미 수능 특강에서 매년 수학 시험을 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고 소아고등학교 학생이 수능 특강 공부를 안 했다? 그럴 리는 사실 없죠. 무조건 수능 특강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차분하게 많이 해왔던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가 낯설진 않았을 건데 수능 특강을 이제 막 한두 번밖에 안 풀어본 친구들 혹은 수능 특강을 안 접해본 친구들은 거의 공부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지 않았을까.
당연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가장 어려운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였기도 했고요.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 17번 문제는 모의고사 21번 변형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기출 분석을 할 때 문제를 안 보여드리는 이유도 알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17번 문제가 그리고 18번 문제까지 보시게 되면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기도 했고 이것 또한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쭉 보시면 제가 또 이제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읽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시죠. 객관식에서 15번부터 18번까지 4문제가 연속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만 어려웠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상 11번부터 아이들은 이미 겨우겨우 문제를 풀고 있었을 거예요. 자, 제가 딱 한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하고등학교는 이번 시험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평범한 학생들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80점 중반, 한 85점 이상인 친구와 80점 밑으로 있는 친구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한테는 문제가 쉬웠어요, 할만했어요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아이들은 수능 특강과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기 위주로 공부를 했던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시험이었다. 이번엔 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는 문제였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객관식에서 5번 답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17번, 18번에서 5번을 찍은 아이들이 많답니다. 너무 아쉽죠. 정답 배점에 대한 배분만 골고루 했으면 아이들은 못 찍었을 건데 거의 17번 이전까지 5번 답을 가진 문제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한두 개 있긴 있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OMR 체크를 하다 보니까 왜 5번 답이 없지? 너무 찜찜한데 5번으로 찍을까? 했던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객관식의 이런 배점에 있는 분포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걸 고민한다면 사실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객관식 보기가 5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객관식 5번일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17번 문제에서 1번 보기가 5개였고요. 내가 보기를 써드린 겁니다. 2번은 6개고요. 3번은 7개고요. 뭐 개수로 물어본 문제였기 때문에 8개고요. 5번이 9개입니다. 이렇게 객관식 보기를 만들어야지 답이 9개인데 5번이 없었다고 해서 순서를 섞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럼 애들이 다 눈치를 챌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수를 물어보고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숫자 크기대로 객관식 배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한다면 어쩔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더 깊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번 시험 문제에서 가장 또 큰 이슈는 시간 압박, 그리고 모의고사와 수능 특강에 대한 고난도 문제, 상레벨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제가 볼 땐 상레벨 문제와 상레벨 학생과 공부를 많이 한 친구와 아닌 친구의 레벨 차이가 확 갈라졌을 거다. 80점 초반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0점 이상은 많을 것 같은데 80점, 70점대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었던 그런 시험 문제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광명권에 있는 광명권에 있는 학교 시험 문제가 딱 이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긴장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난이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소아고등학교 학생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험 잘 보길 바랄게요.